두 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복부 비만이 보내는 죽음의 경고. 염증 뱃살입니다. 염증 뱃살은 뭐예요? 있어요? 이게 뱃살이 위험한 게 네. 아무리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최장기간 남아있는 애들이 누구예요? 바로 뱃살. 이 뱃살. 제일 마지막에 빠진다면서요. 얘가 절대 안 나가. 맞아. 마지막에 빠지는 것 같아. 네, 뱃살이 찌면 위험한 이유가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 바로 네. 그 내장 지방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흔히들 뭐 만성 질환,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부터 시작을 해서 뭐 심내혈관 질환이나 각종 치매까지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장 지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배에 좀 살쪘다고 우리가 막 죽음의 경고 막 좀 이렇게 위험한 건가요? 그 뱃살이 염증 덩어리이기 때문에 연침? 염증 덩어리. 와. 뱃살 냈어? 그래서 이제 또 내장 비만을 염증 뱃살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사실 이런 내장 지방 비만 세포에서는 여러 가지 염증 유발 물질들이 분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장 지방이 많을수록 염증이 많은 거라고 얘기를 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내장 지방 1kg가 증가할 때마다 당뇨 발병률이 남성은 2배, 여성은 7배까지 증가한다고 하고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 허리 둘레가 두 치수가 커지면 유방암 발병률이 77%까지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77%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 근데 여자들 있잖아, 나이 먹을수록 있잖아, 더 뱃살 더 찐 것 같아요. 언니 안 그래요? 나 이걸로 무기 만들 거야. 사실 이제 여성 호르몬이 충분한 시기에는 여자로서의 어떤 그런 몸을 만들기 위해서 대부분의 지방을 이제 피하에다 많이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남자들과 몸이 다르죠. 근데 이제 갱년기를 지나시고 나면 이제 점차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남자분들처럼 이렇게 내장 지방이 나오게 됩니다. 원래 여성 호르몬이 그래서 이제 내장 지방으로 쌓이는 걸 막아주는데, 그러니까 40대 지나고 갱년기 지나고 완경기 되시면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서 여자분들도 이제 팔다리가 좀 가늘어지면서 이제 배가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꼴로 이렇게 이제 나오기 어머니들.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45세에서 65세 여성의 61.4%, 그러니까 한 2명 중에 1명은 복부 비만이라고 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복부비만. 생각보다 많네 진짜. 그러니까. 이 염증 뱃살이 보니까 당뇨나 심혈관 질환 그리고 수명에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하니까 엄청 심각한 일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염증이 배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혹시 혈관 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 지방에서 분비된 염증 유발 물질들이 지방에만 있는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오늘 처음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한 13종류 정도의 이제 내분비계 암의 발생률까지 높일 수도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위험하네요. 네. 암이요? 네, 암의 발생률을 높일 수 있어서 실제 이제 비만은 질병으로 분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놀라는 게 네. 뱃살 하면 그냥 지방, 뭐 지방 덩어리가 여기에 붙어 있다라고 생각했지 그거를 염증이라고는 상상을 안 하잖아요. 맞아요. 이해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실험 하나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 노랑 풍선을 내장 지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안에 가득 들은 이제 워터비즈를 염증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내장 지방이 조금 있을 때는 염증 물질들을 조금 적당히 분비를 하겠죠. 네. 내장 지방이 많이 들어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염증 유발 물질들이 분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방이 많으면 좋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속 나온다. 왜 이렇게 살 빼기가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특히나 내장 지방은 더더욱 빼기가 힘든데요. 좀 재미있는 연구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8개월간 매주 17.6km씩 조깅한 사람이 내장 지방이 얼마나 줄었는지 본 실험이 있었는데요. 네.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진짜요? 아니, 근데 8개월 동안 그렇게 10몇 킬로를 매일매일 뛰었는데 변화가 없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해야 돼요? 얼마나 운동을 해야 내장 지방이 줄어드나 하고 한번 좀 네. 봤더니 일주일에 32km를 조깅을 해야 하루에 내장 3km. 지방이 약 6.9% 빠졌다고 하는데요. 네. 서울역에서 수원역까지 이제 뛰어가시는 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일주일에 32km씩 안 돼. 그렇게 했을 때 내장 지방이 그래도 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안 뛰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네. 나도.
이기지 않았어. 우리가 이긴 거야. 그래서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세계 건강지수 1위. 유럽에서 비만율이 가장 낮은 나라죠. 어디라고 했죠? 그때 충격적이었잖아요. 바로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 이 염증 뱃살에 대한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줄 건강 시그널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Cause I don't care when I'm with my baby, yeah. All the bad things disappear. Yeah, you're making me feel like maybe I am somebody. I can deal with the bad nights when I'm with my baby, yeah. Sì, la mia nutrizionista me l'ha consigliata e consigliato una nutrizionista, mi trovo bene e credo ci siano dei risultati. You can take me anywhere. Yeah, you're making me feel like I'm loved by somebody. I can deal with the bad nights when I'm with my baby, yeah. No, I don't like nobody but you. It's like you're the only one here. I don't like nobody but you, baby. Mi ha consigliato il mio nutrizionista e insieme alla dieta consumo anche la proteina. Secondo me sì, mi aiuta tanto a dimagrire e mi sento molto bene quando uso questo prodotto. Che la lattoferrina è una glicoproteina che oltre a trasportare il ferro, perché con l'aumentare dell'età il metabolismo legato a organi quali il fegato e pancreas si rallenta, perché questi organi ovviamente funzioneranno un po' più lentamente, quindi rallentando il metabolismo ovviamente la digestione di alcune sostanze è più lenta ed ecco che c'è un accumulo, un assorbimento. Chi ha un'immunodeficienza sicuramente farà uso di lattoferrina. E altri usi della lattoferrina sono anche a livello intestinale, non fare aumentare i grassi, e nel senso che sicuramente ci sarà 이탈리아에서 도착한 건강 시그널은 네. 바로 락토페린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말 그대로 락토는 우유, 페린은 철분을 뜻하는데요. 철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붉은 단백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임신했을 때도 엄청 챙겨 먹었던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철분은 우리 몸에 이제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문제는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과 유해균이 번식할 때 필요한 먹이 중에 하나도 철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락토페린이 철분과 세균이 결합하는 것을 막고 좀 자석처럼 당겨와서 염증 번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석이 철가루 이렇게 끌어당기듯이 염증이 철분을 이렇게 끌어당겨서 커지기 전에 락토페린 이 친구가 먼저 낚아서 채우는 거군요. 포유랑 모유를 제대로 먹고 큰 아이들이 그러니까 뭐 잔병 치레가 없다고 그런 말을 많이 했거든. 그리고 아이가 좀 감기에 자주 걸리면 내가 그때 모유를 안 먹여가지고 막 죄책감. 이런 게 오래 안 먹여서 막 이런 말을 하는데 맞아. 혹시 이게 락토페린이랑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앞서 설명드린 염증 억제 효과 때문인데요. 실제로 한 미숙아에게 생후 45일 동안 락토페린을 투여한 결과 전신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성 폐혈증 발생률이 70% 감소했다고 합니다. 염증 억제에 이렇게 도움이 되면은 그럼 염증 뱃살, 이 내장 지방을 약간 빼는 데도 살짝 효과가 있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거든요. 보통 이제 뱃살이 찐다라고 하는 건 지방세포의 이제 개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지방세포의 크기는 한 20배에서 사실 400배까지도 커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락토페린으로 지방세포의 크기를 좀 줄이는 데 도움을 받으면 아무래도 이제 염증 뱃살, 내장 지방을 빼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세포는 뭘 먹고 저렇게 커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은 음식들, 네, 고칼로리의 음식들이나 뭐 탄수화물이 많이 포함된 것들을 이제 과다하게 먹으면 남은 영양분이 이제 우리 몸에서 저장하는 형태인 지방으로 바뀌면서 지방세포에 쌓이게 되는데요. 그럼 지방에 이제 영양을 공급해주는 통로, 결국 지방도 내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혈관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그런 그 혈관을 좀 차단시켜주면 지방세포의 크기를 좀 줄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역할을 하는 게 락토페린입니다. 이게 영양 공급으로 지방 이렇게 차단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지방 세포를
끊긴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이해하기 쉽게 소품을 좀 네. 이용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란 풍선을 내장 지방 세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빨대를 영양을 공급해주는 혈관. 그리고 이제 펌프에서 영양분을 좀 공급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장 지방 저렇게 커지면 안 되는데. 네, 이렇게 우리가 과도하게 먹으면 네. 이렇게 이제 지방 세포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락토페린이 영양 공급로를 이제 차단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이제 지방 세포에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해서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제 지방 세포 오. 크기가 다시 이제 줄어들게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다. 이거 괜찮다. 진짜 저희 집안이 저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물이란 거 먹어야 돼. 아까 뿡성처럼 그냥 줄어들고. 진짜 서른 같아. 그냥 마스크 쓰고 지나가면 20대. 맞아요. 그쵸? 20대. 제가 왼쪽 어깨가 좋지 않아서 고강도 운동은 피하고 있고요. 주로 맨몸으로 1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있고 조깅하고 홈트레이닝으로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홈트. 아, 요가를 하시네. 나무 자세는 허벅지와 하체에 좋고요. 복부에 힘이 들어가서 다이어트에도 좋고 자세 교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무 자세. 요가 할 때 많이 배웠어요. 하이런지 자세는 전신 운동이고요. 불필요한 지방을 태우고 탄탄한 몸매를 만들어 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통통한 체질이었었고요. 저희 친오빠가 오죽했으면 저한테 드럼통이라고 불렀었거든요. 그래도 뭐 아랑곳하지 않고 군것질도 하고 뭐 야식도 먹고 혼술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살이 모습인데? 더 찌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복부에 살이 더 많이 쪘었어요. 제가 재작년에 아이 방을 청소를 하다가 전신 거를 우연히 봤었어요. 그러다가 배를 이렇게 들춰봤는데 뱃살이 너무 쪄서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때. 만성 피로 때문에 몸에 염증도 생기고 마침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특히 뱃살을 빼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었어요. 야, 많이 빠져셨네. 한 달 정도 됐을 때는 서서히 뱃살이 와. 빠지더니 와, 대박. 꾸준하게 하니까 다른 사람이야, 다른 그때는 사람. 뱃살이 쏙 빠졌었어요. 진짜 이게 비법이 뭐야? 비법이? 저도 할래요, 진짜. 제가 지금 대학생인데요. 공부를 하면서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서요. 바른 자세와 배에 힘을 주어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세? 배고픔을 오랫동안 참으면 오히려 폭식이나 과식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견과류와 삶은 달걀로 출출함을 이겨내고 있어요. 허기만 조금 채우는 거죠, 허기만. 근데 그게 아까 밥이 아니었어요. 간식이었고, 고등어. 고등어 같은 거. 근데 살이 안 찌죠, 저거는. 잡곡밥. 잡곡밥. 되게 건강해 보인다. 건강식이네요. 밥을 빨리 먹게 되면 포만감이 생기지 않아서 과식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씹어야 돼. 꼭꼭 맞아, 씹으면서 밥을. 천천히 먹고 있어요. 맞아, 천천히 먹어야 돼. 맞아요. 뭐 먹고 있는데 뭐지? 저게 바로 그건가요? 뭐죠? 이게 비법인가요? 락토페린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락토페린이네.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만성 염증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운동으로만 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도움을 주는 거죠. 저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건강을 되찾으려는 목적이 있었어요. 락토페린을 챙겨 먹으니까 복부 비만이 없어지면서 만성 피로나
또 염증들도 사라지더라고요. 갱년기가 오면서 자신감도 많이 사라졌었고 또 뱃살을 보면서 많이 우울했었어요. 다이어트로 뱃살을 빼니까 대단하시네. 예전보다 훨씬 더 박수다. 건강해지고 또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근데 보셨어요? 네. 배가 너무 납작해가 종이 같아. 진짜 보니까 딱히 막 고강도 훈련이라든지 무슨 식단 같은 거는 따로 이렇게 막 그렇게 세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챙겨 먹는 게 좀 있었잖아요. 락토페린. 근데 이게 그러면은 평소처럼 먹고 생활해도 그 내장 지방이나 뱃살을 빼는데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실제로 복부 비만인 분들을 대상으로 8주 동안 특별한 생활 습관의 변화 없이 장용성 락토페린을 300mg을 섭취했더니 4주가 지나니까 체중이 좀 줄어들었고요. 8주가 지나니까 체중,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는 물론 내장 지방도 12.4% 정도 감소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럼 근육이 빠진 거 아니에요? 실제 락토페린이 근모세포 증식을 촉진해서 근육 손실은 거의 없었다고 손실이 하는데요. 아니에요? 네, 이로 미루어 봤을 때는 이제 근육의 감소는 조금 적고 지방만 그래도 조금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8주간 락토페린을 투여하고 지켜본 결과 내장지방 감소로 인해 혈중 내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했고요. 고지혈증, 동맥경화, 이상지질 혈증 증상도 모두 개선됐습니다.